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중러 군비 경쟁 가속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미국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비 경쟁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촉발되는 군비 경쟁이 계속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미 중 영수회담이죠. 화상 위로 한 영수회담 후에 바로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지금 미국만 개발을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미국은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못 잡을 것은 아닙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자외선 너무나도 빨리 가기 때문에 자외선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을 대두를 못했는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미국의 대응 전략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한국의 이름을 들어갔던 것은 지금 한국도 이것에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8월, 7월인가 8월인가 될 거예요. 8월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죠. 이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역시 18일 날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자체가 해체를 했던 독일 주둔 포병사령부를 다시 편성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국제적으로 군비 경쟁 가속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또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몇 개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초음속 비행체 속도라고 해서 극초음속 글라이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터보제트 엔진, 터보팬 엔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훨씬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르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자체가 고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죠. 그래서 지상에서 한 1200k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3500km 이상에서도 이게 다 관측이 돼요.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극초음속 글라이더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높이가 20km에서 100km 이상밖에 안 되죠. 높이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감지해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가지고 자외선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또 보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차이점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죠. 탄도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ICBM이라고 불리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가는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더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더 빠릅니다. 더 빠르지만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고도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탄도미사일 궤적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간단해서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경우는 비행 중에 경로가 변경되고 지그재그로 비행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비행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비행이 가능하지만 이거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마찰열이 많이 생기거든요. 마찰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는 거리 자체가 줄어버려요. 가는 거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효용성이 좀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정확한 표준을 잡고 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충분한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간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연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미국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의 냉전 종식 이후 해체했던 포병사령부까지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치르곤 시험 발사 또 성공입니다. 러시아는 신형 해상 발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치르곤의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을 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북해 함대 소속인 4,500톤급 호위함인 고르슈코프 제독함이 치르곤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이날 발사가 마지막 단계 시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미사일은 100회에 위치한 해상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을 했으며 시험 분석 결과 미사일의 비행은 요구 기준들에 부합했다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상함에서의 치르곤 발사는 지난 7월 그리고 지난해 10월, 11월, 12월 이 시험 발사에 이은 것인데요. 결국은 5번의 시험 발사 끝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처음으로 흑해함대 소속 핵잠수함에서 치르곤이 시험 발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상함에서의 치르곤의 발사 그리고 이제는 잠수함에서부터 치르곤의 발사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 핵잠수함에서 치르곤이 발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수함의 특성상 몰래 침투할 수 있어요. 특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접거리까지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LBM과 거의 맞먹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치르곤은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을 비행을 해서 지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차례 이상 치르곤 발사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내년에 러시아 해군 함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 지금 시험 발사를 성공했던 것을 보면 순항함이나 아니면 핵잠수함 이 모든 곳에 다 실점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입니다. 미군이 독일 주둔 포병사령부를 다시 편성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육군은 냉전 동식과 함께 해체했던 독일 주둔 포병사령부를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냉전 때 미군의 전술 핵 미사일을 관리하던 곳이었는데 앞으로 이 부대가 미국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운영을 맡게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미 육군은 8일날 오후 1시에 독일 비스바덴에서 제56포병 사령부의 재가동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스바덴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인근에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는 데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이에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있는 비스바덴 지역에 포병사령부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비스바덴과 같은 경우는 미군이 상당수가 여기에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은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 육군에 따르면 비스바덴의 미군 제56 포병사령부는 냉전 시대에 미국의 핵무기 퍼싱 미사일을 운영하다가 소련이 붕괴한 1991년 해체된 제56 야전 포병사령부의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더 타임즈에 의하면 이 사령부가 향후 음속의 5배, 그러니까 마하 5 이상의 시속 4,000마일, 시속 6,400km까지 낼 수 있는 다크 이글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장거리 초음속기 미사일은 인 다크 이글의 배치를 위해서 포병 사령부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은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 중입니다.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맞춰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성공하고 있고 미국도 곧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유럽에 배치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어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2014년이죠.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을 합니다. 합병이라고 하죠. 병합이라고도 하나? 합병이라고나? 그 상황이, 그러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냉전기 33년 동안 독일에 주둔했다가 이라크전 후에 해체했던 제41 야전 포병 여단을 지난 2018년 재가동을 해서 다시 독일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에는 러시아 신형 순항미사일 배치 등을 문제 삼아서 핵 군축 조약인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파기를 했고, 이번에는 유럽 지역의 미사일 운영을 총괄한 포병사령부를 부활을 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특히 독일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나토군과 함께. 자, 지금 이게 사거리별 탄도미사일의 종류인데 지금 ICBM이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중간 정도 ICBM 같은 거리도 가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거리가 좀 짧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 핵전략 조약 탈퇴 이후 미국이 500km에서 5,500km의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서로가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화를 내면서, 그때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였죠. 화를 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개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튀쳐나왔죠. 원래는 지금 러시아가 먼저 깨버린 겁니다. 먼저 깨버려서 지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이 초고음속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의 초고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중 영수회담 이후에 연일 중국의 초고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6일에는 미군의 2인자인 존 하이튼 합참의장이 미국 CBS 방송국에 나와서 지난 7월 27일 중국이 발사한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17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7월 달에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중국 외교부는 관련 실험이 정기적인 우주선 실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16, 17, 18일 이 3일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8일에는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언급을 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관련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핵 무기 운반 체계를 포함한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3일 연속 미국은 지난 7월 달에 중국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 국무부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최소 억제력 방침에서 벗어나는 행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억제력이란 중국이 최소한의 핵무기만 보유해서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을 겨냥한 공격에만 대항해 방어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은 언제 말이 나왔냐면 미국과 중국이 그 핑퐁 외교 이후 그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억지력 방안에서 지금 핵무기만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이것에 어긋나는 반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핵 역량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은 중국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위협들에 대하여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위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은 미국이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방공망 MD를 뚫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군비 경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도 이것에 반하여 우리도 더욱더 개발을 하고 지금 러시아를 지렛대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계속 개발을 하는데 너희들도 개발해? 그러면 우리도 더 개발하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그리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것은 결국 미국의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향하는 영향력 확대의 결과를 오히려 만들고 있습니다. 역효과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유럽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를 그리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해안선을 따라서 나가야 돼요. 특별히 지금 말라카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인도양, 동쪽은 태평양이 되죠. 이 말라카 해협을 딱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특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86선인가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 확장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철도를 통해서 이제 미얀마 그리고 파키스탄 이러한 쪽으로 해서 인도양에서의 영향력 확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군사력 확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호주와의 영국, 미국, 호주와의 그 군사적 동맹체죠. 오커스.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하고 있는 쿼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뻗쳐나오고자 노력하는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더욱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중국과의 군비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해서 미국은 더 뛰어난 미사일 개발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사일 기지로서 사용을 하고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따라서 더욱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이미 미국과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해서 사거리와 중량의 한계를 폐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로켓도 허용한 상황이죠. 이를 통해서 중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북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그 모든 것들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경항공모함 그리고 핵잠수함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 8월 달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미국과 미사일 지침 편천사. 그래서 1979년 9월 달에 박정희 정부 때
사거리가 180m, 탄도 중량 500km. 그런데 현재 2021년 5월 달에는 지침 폐지로 모든 제한이 사라졌고 2020년 7월 달에는 4차 개정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로켓까지 허용을 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중국과 러시아 개발이 됐죠.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이 되면서 미국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곧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을 해 나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을 중국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북한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못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든 기기 하나하나 그리고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음극재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경제권에서 벗어나야만이 한국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도 여기에 한 축을 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한국의 창궁이 판매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